자, 여러분, 이제 크루즈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앞에 그 세 개의 크루즈에 대해 설명했죠. 이제 네 번째 크루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션 빌리지. 이게 지금 그 소유회사, 그거는 이제, 여기 제가 안 바꿨네요. 소유회사가 아니고, 앞에서처럼 규모입니다. 규모. 자,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6만 3천 톤. 6만 3천 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루즈를 두 번 탔다 했죠. 두 번 탔는데 처음 탄 게 바로 얼마였습니까? 7만 톤이었습니다. 예, 이거보다 조금 큰 7만 톤. 두 번째 탄 게 5만 톤. 7만 톤, 5만 톤. 이렇게 두 번 타봤는데 6만 3천 톤. 이 정도면 제가 첫 번째 타본 크루즈 규모하고 좀 비슷하겠네요. 자, 객실수 800개, 수용 고객수 1700명, 직원수 500명. 자, 몇 대 몇입니까? 고객수 대 직원수 몇 대 몇입니까? 약 한 3대 1좀 되겠죠? 3.2대 1. 어쨌든 3대 1. 요게 제일 무난한, 한마디로 가장 일반적인 크루즈입니다. 일반적인 크루즈고, 우리 그 크루즈 용어에서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여러분 그 동네 목욕탕 가봤죠? 동네 목욕탕. 요즘은 좀 가기 힘든데, 동네 목욕탕을 무슨 목욕탕에 합니까? 두자 앞에 목욕탕. 동네 목욕탕 하지 말고 보통 동네 목욕탕을 목욕탕이라 뭐라 합니까? 예예, 그렇죠. 제 이름 힌트 제 이름 그렇죠. 대중 목욕탕. 그렇죠. 대중 목욕탕. 그래서 대중들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목욕탕에서 대중 목욕탕이나 하듯이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대중 크루즈라 합니다. 대중 크루즈. 보통 고객 수 대 직원 수 3대 1 비율이 대중 크루즈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크루즈다 이 말이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격에 나름대로 시설도 나쁘지 않다. 그걸 이제 대중 크루즈라죠. 영어로는 컨템포러리. 자, 이 대중 크루즈 컨셉 오션 빌리지 대중 크루즈에 해당하니까 컨셉 한번 봅시다. 전통적인 크루즈 여행과는 다른 캐주얼한 크루즈 여행. 자, 이 캐주얼이라니까 약간 좀 생소하죠? 웬 그 패션 용어가 나오죠? 이렇게 생각되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크루즈에는 드레스 코드라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 뭐냐면은, 저녁 그 만찬 있죠? 디너쇼 할 때 만찬에 보통 그 승객들이 그 정장을 준비해 갑니다. 예, 남자들은 양복에 넥타이, 여성들도 우리 그 보통 여러분들 결혼식 가봤죠? 결혼식 가면 입을 수 있는 그런 정장을 입고 저녁에 하루에 크루즈 타서 그 중에 하루 정도는 저녁에 디너 예약을 해가지고 코스 요리 먹고 그 다음에 공연도 보고 옆에 사람들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게 드레스 코드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옷은 뭐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 나라의 전통 옷을 입고 가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복 입고, 일본 같으면 기모노 입고, 중국 같으면 치파오 입고,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홍도도 좋고, 그 디너쇼의, 질도 업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드레스 코드가 이게, 이전에 시험에 냈던 적도 있지만, 드레스 코드는 의무사항이다. X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가능한 한 그렇게 옷을 입고 식사에 좀 참여해 달라 하는 크루즈 회사 측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정장을 준비 안 해가지고 일반 캐주얼한 복장으로 그 디너에 들어갔다, 식사로 들어갔다,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그래 해오니까 좀 그래 입고 와달라 이거죠.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예 신랑 신부 결혼식 예복 있죠. 예복 입고 온 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사람들이 이쁘다고 모여가고 사진도 찍고 하나의 상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으면은 우리나라 한복 입고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그 크루즈는 다 그러는데 이 오션 빌리지만큼은 그걸 무시한다 이거죠. 그런 걸 가감한 그 번거로움을 없애고 캐주얼하게 그냥 드레스 코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식사를 코스 요리를 먹든 뭘 먹든 평범하게 반바지 입고 와도 된다.
그렇게 식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번 손들어 봐라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오프라인 때 자주 손들어를 할 겁니다. 이것도 손들어 봐라 했죠. 만약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타게 되면은 이 드레스 코드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드레스 코드 옷도 준비가 되고 가방 안에 양복이니 한복이니 준비해 가니까 번거롭다. 구두도 준비가 돼 번거로우니까 드레스 코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손들어 봐랬더만은 반반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생애 또 처음으로 크루즈 탔는데 한번 정장 입고 한번 가는 것도 괜찮고 또 가면 어색하고 남들 쳐다보고 시선이 좀 불편한 내같이 시선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성격층 한번 봅시다. 30에서 35세 젊은 중산층. 아무래도 캐주얼 하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타겠죠. 그 다음에 휴양과 선상 활동을 동시에 즐기기 원하고 활동적이고 자극적이면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 그 다음에 항해 지역은 지중해나 카리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가장 인기 있는 항로가 바로 카리브. 두 번째 인기 있는 지역이 지중해. 땅지자 중간중자 바다의 자 뭡니까?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땅의 중간에 있는 바다. 그래서 거기에 파도도 안 치고 날도 좋고 상당히 지중해에 많은 크루즈가 다닙니다. 잠깐 여기서 지중해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할게요. 이 지중해가 상당히 여행하기 좋고 바다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크루즈가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은 그 그리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밑쪽에 밑에 이탈리아, 그 밑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데 이 지중해가 그렇게 크루즈가 많이 다니고 우리 그 관광객들이 즐기는 곳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난민들이 피난 오는 곳이죠. 그래서 배에 예를 들어 100명 탈 수 있는 배에 300명 탑니다. 300명 타고 오다가 자칫하면 파도 조금만 치면은 배가 무너져 갖고 거의 다 사람들이 수장되고 죽고 그런 안타까운 곳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신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중해에 정말 잘 태어난 집안에 잘 태어났으면은 타고난 부자들은 편안하게 거기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술 마시면서 크루즈를 타고 다니고 놀고 한편으로는 잘못 태어나가지고 잘못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 탈출하려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벌써 알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지중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럽 가면서 확률 50%인지 알고 있습니다. 50%는 죽고 50%는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전쟁에 죽고 굶어 죽고 병에 죽느니 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하고 그 탈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출하다가 크루즈하고 마주치갖고 크루즈에서 구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크루즈하고 부딪히갖고 크루즈하고 배에 부딪혀갖고 사고 나갖고 그 탈출 난민선이 파손돼갖고 죽는 경우도 있고 참 정말 정말 진짜 모순된 지역이죠. 거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느 나라입니까? 그 이란인가 이라크 그 6살 애가 그 지중해 바다에 엎드려서 죽어 있는 그 장면, 파도가 얼굴을 치는 그 장면 사진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의 정상 대통령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이제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런 한번 뉴스도 한번 있었죠. 그때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근데 이제 참 난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기 나라 보호도 해야 되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럽의 어떤 부자는 아예 섬을 하나 통째로 사갖고 거기 난민을 거기에 보낸다 이런 말도 있고 난민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가 바로 지중해에 있으니까 그리스가 제일 골치 아프죠. 그래서 받아들여도 골치 아프고 안 받아들여도 골치 아프고 참 이 난민 문제 참 힘듭니다 진짜. 어쨌든 그 두 번째로 크루즈가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지중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킴메리 2호 한번 봅시다. 킴메리 2. 자 15만 톤. 지금까지 그 5개의 크루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그 5개 크루즈를 제시해 놓고 가장 규모가 큰 크루즈를 고르시오 이러면은 킴메리 2호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15만 톤이고 수용 고객 수는 2,600명. 직원 수는 1,300명. 딱 2대1이네요. 딱 2대1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고급 크루즈에 해당한다. 대중 크루즈는 아니란 얘기죠.
자, 세계 최대의, 이때만 해도 이 킴메리호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였습니다. 예, 지금은 가장 큰 크루즈가 몇 톤입니까? 예, 배운들 23만 톤이죠. 이때만 해도 이 층 만들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고 세계 최장, 제일 크고 제일 길다는 얘기죠. 최장, 길이.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제고 높다는 얘기죠. 층수가. 아파트 거의 뭐 한 그 15층에서 20층쯤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크루즈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 1300개, 객실 1300개의 다양한 등급의 객실의 4분의 3의 발코니 설치한다는 그 객실은 바로 특실에 해당하죠. 우리는 일반실. 제가 그 처음에 그 크루즈 탔을 때는 그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크루즈였고, 두 번째 5만 톤짜리 크루즈에는 낮에도 불을 켜야 되는 창문이 없는 그런 크루즈에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우리가 인사이드 크루즈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크루즈 탈 때 인사이드 크루즈를 결코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바다고, 밥 먹을 때 바다 보고, 위에 가판에 산책하도 바다인데 객실에서도 바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바다 보입니까? 끔끔한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창문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사이드 룸, 창문이 없는 방은 그 대신 제일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인사이드 룸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깎아갈 필요 없거든요. 잠깐 자면 되고 나머지 다 밖에서 생활하니까. 그 요금을 아껴갖고 그 저렴하게 계약하고 그 요금 대신 나머지 그 돈으로 크루즈에서 뭐 즐기면 되니까 반드시 뭐 발코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발코니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카지노. 자, 이것도 시험에 냈던 기출 문제인데 크루즈 안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부대 시설은 무엇이냐? 이러면 카지노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호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크루즈 안에서 카지노 있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립니다. 카지노는 뭐 한금알을 낳는 거이라고 얘기 들었죠. 카지노 없으면 그 크루즈는 운행이 안 되고 운행되더라도 곧 망합니다. 그래서 일부 승객들은 카지노 하려고 일부러 크루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나도 가봤지만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손님이 엄청 많고, 예, 손님도 많고 막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새벽까지 막 바글바글하는 곳이 카지노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관 해상대학, 야, 대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5성급 고급 레스토랑. 자, 그 크루즈 안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일부 크루즈에서는 정말 고급 중에 고급, VIP들이 가는 그런 크루즈에는 따로 돈을 받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급스러움, 웅장함,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크루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크루즈 시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크게 5개 나눴습니다. 저렴한, 현대적인, 프리미엄, 틈새, 호화. 이 5개 크루즈 시장인데 이 5개 딱 크루즈 시장이면 딱 느낌이 뭡니까? 아하, 이것도 객관식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겠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먼저 저렴한 크루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유율은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되고 선박 형태는 어떻습니까? 구형이고 소형이다. 그 다음에 가격은 저렴하다. 이까지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현대적인 거 뭐랬습니까? 제가 대중적인 거 같은 뜻이죠. 영어로 하면 컨템포러리가 현대적인 거란 뜻도 있고 대중적인 뜻도 있습니다. 대중목욕탕. 그래서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크루즈. 자, 점유율 한번 보세요. 무려 59%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가장 접근하고 타기 쉬운 크루즈가 바로 현대적인 대중적인 크루즈에 해당한다. 특징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글자로 바꿨는데 초대형. 대형이면 보통 10만 톤 이상이 대형인데 초대형이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한 5만 톤 이상을 초대형을 할 수 있겠죠. 15만 ton 이상에서 23만 ton까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크루즈가 대중적인 크루즈다. 이렇게 시험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O란 얘기죠. X가 아니고 O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크루즈 규모가 크다고 고급 크루즈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평범한 대중적인 크루즈입니다. 우리 23만 톤 크루즈가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결코 요금도 비싸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타고 싶은데 왜 못 타느냐 이거지. 23만 톤을. 아직 아시아에 한국에 안 와서 그렇죠. 그래서 크루즈 요금보다 비행기 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야 되든지 아니면 유럽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행기 값 때문에 못 타지만 만약에 우리 한국에 온다면은 대중적인 크루즈에서 요금도 얼마 안 하니까 반드시 우리 같이 한번 타보도록 합시다.
자, 빨간 글자 한번 보세요. 현대적인 대중적인 크루즈의 넘버원. 크루즈의 그 세계에서 가장 크루즈를 많이 보유한 회사가 카니발이죠. 카니발이 넘버원이니까 넘버원 카니발 있고. 그리고 넘버2도 남아있죠. 예, 로얄 캐리비언. 넘버2는 로얄 캐리비언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것도 했는데 프린세스. 아까 그 우리 저 일본이 문제됐던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내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타 크루즈. 코스타 크루즈 왜 빨간 거 해놨겠습니까? 생각납니까? 바로 타이타닉 이후로 100년 뒤에 1912년에 사고 났던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사고 났던 코스타 크루즈. 그 크루즈 회사 이름이 코스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 크루즈 봅시다. 약간 이제 수준이 올라갑니다. 프리미엄은, 점유율이 30%고, 그 다음에 틈새 크루즈 한번 봅시다. 틈새는 소형. 자, 우리 그 저렴한 크루즈도 소형이고, 틈새 크루즈도 소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크루즈가 작대서, 싸구리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수준 높은 크루즈도 있다 이거죠. 예. 소형 크루즈에서 반드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틈새 크루즈는 주로 어떤 크루즈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전 세계 보이죠. 항해가 전 세계. 그 말은, 세계 일주를 많이 합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 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크루즈가 크면 세계 일주가 안 됩니다. 왜? 크루즈가 크면 그 나라의 항구에 일일이 접안을 못 합니다. 그 접안 시설이 안 좋으면 큰 크루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못 하죠. 그래서 세계 일주 크루즈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크루즈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고 빠지고 어느 항구든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에 왔으면 부산도 오고 제주도 오고 인천도 오고. 그런데 대형 크루즈 오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 크루즈는 점유율 4%밖에 안 되고 주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세계 일주에서 생각나는데 세계 일주는 보통 최저 4개월 이상에서 또는 1,000만 원 단위겠죠. 우리가 언제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화 크루즈. 점유율은 2%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규모가 소형, 중형. 그래서 호화 크루즈라고 해서 반드시 초대형, 대형은 아니란 얘기죠. 크다고 해서 호화 크루즈가 아닙니다. 5,000톤도 10,000톤도 얼마든지 호화 크루즈가 됩니다. 안에 객실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우수한 셰프가 오고 그 다음에 음식 수준도 높고 프로그램도 좋고 직원 수 많고 이런 걸 다 토탈해서 호화 크루즈인지 대중 크루즈인지 저렴한 크루즈인지 이렇게 판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크루즈 시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네 사장님 잠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놀라서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네요.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다음 넘기다 보니까 내 사진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깜놀 지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 이제 크루즈 브랜드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넘버원 크루즈 카니발 크루즈 라인 보이죠?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총 고객 비율 한번 봅시다. 무려 3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카니발에서 약 지금 한 80척 정도를 크루즈를 8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고 넘버2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죠. 25.5%. 예. 이 크루즈 워낙 지금 크루즈가 M&A를 많이 갖고 인수합병을 많이 해서 수시로 바뀌어서 정확한 몇 척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바뀌어서 한 40척 안팎을 갖고 있을 겁니다. 40척에서 50척. 그래서 크루즈 카니발 로얄 캐리비언 넘버 1, 2만 알면 되고 그 프린세스 크루즈, 예, 프린세스 크루즈도 나오고 자 디즈니 크루즈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디즈니랜드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디즈니 크루즈 약 4척을 갖고 있습니다. 4척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타 크루즈 코스타 이탈리아 스타일의 코스타 크루즈 남바다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남바다했던 코스타 크루즈. 자 이렇게 해서 크루즈 브랜드를 잠깐 알고 15분 이상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또 열심히 또 호응도가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자 이것으로 이제 2주차 세 번째 시간 크루즈를 마치고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온라인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3주차에
그러니까는 4월 1일 날 수요일 날에 우리가 백석대학교 강의실에서 볼 수 있을지 일정 우린 대형 강의실입니다. 대형 강의실에서 하니까는 아마 코로나에서 조금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 붙어 있으면 불편한데 우리가 200인실을 제가 1층 강의실 요구했거든요. 1층 강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좀 뚝뚝 떨어져 앉으세요. 만약에 거기서 수업하면 미리 제가 가기 전에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마스크를 쓰고 뜨면 최소한 2m 이상 떨어져 앉아갖고 200인승을 전반적으로 딱 골고루 앉으세요. 그래갖고 저도 마이크로 수업하면 되니까 과연 3주차에 4월 1일 날 수요일 날 우리가 그 200인승 1층 강의실에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3주차에도 이 지금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수업을 할지 여러분들도 답답하게 목소리만 듣고 할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고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고 제발 좀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추가로 또 온라인으로 한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한 학기 계속해서 한다면 한 학기 1학기 전체적으로 온라인 한다면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 정말 유유인데 그러되면 어쨌든 우리 이걸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꼭 오프라인에서 4월 1일 날 그때 진짜 보기를 진짜 희망합니다. 제발